안녕하세요. 동서 닥터스 진행자 유영아입니다. 동서 닥터스는 어떤 대본도 없이 진행이 되어서 말이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버벅거리거나 듣기에 좀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컨셉이라고 할 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고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자이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 또 구독자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그냥 내가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진행자가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반복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맞고 진행자의 질문에 맞고 또 때로는 다른 영역의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 나는 곰돌이 푸다. 손 들어보세요. 저요. 곰돌이 푸예요? 곰돌이 푸 같이 꿀을 네. 퍼먹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그런 꿀을 얼마나 의미에서? 먹어요? 저는 아니에요. 꿀 진짜 조금 먹잖아요. 그쵸. 네, 꿀이 설탕보다 싸요? 비싸죠.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막 퍼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꿀은 적당량 먹을 수 아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좀 먹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뭐 나 아침에도 꿀 한 숟가락 퍼먹고 점심에도 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설탕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할 때는 그래도 꿀은 좀 허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단당류 두 가지로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좀 뭐 먹어도 된다. 저는 이런 질문들에서 네. 마치 이제 꼭 특히 의사들한테 답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꿀이 좋냐 나쁘냐? 꿀이 좋다고 말해야 될지 나쁘다고 말해야 될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네. 꿀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뒤에 얘기할 걸. 괜히 앞에 저는 원장님의 설명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은 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설탕도 사실은 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죠. 내가 당장에 피곤하고 힘이 없고 산에서 등산하고 힘이 딸렸을 때 설탕 한 그릇 죄송합니다. 한 그릇이 아니라 한 숟갈 조금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네. 기운은 나게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기운이 너무 없을 때 꿀을 마시게 되면 꿀물이나 이런 걸 마시게 되면 흡수가 엄청 빠르고 꿀이 또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인삼을 잘못 드시는 분들 경우에 인삼을 꿀에다 넣고 심지어 우유랑 같이 섞어서 갈아 드시는 그쵸. 분들도 많았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열꽃이 피고 하는데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꿀이 막연히 꿀은 보약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네.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매일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전에 네, 곰돌이 네, 푸 네, 네. 비유를 드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인삼이 좋지만 네. 인삼을 먹어야 될 경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고요. 꿀도 좋지만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유도 마찬가지고 네. 얘네들이 셋 다 네. 열량이라고 치면 그냥 칼로리나 뭐 이런 열을 내는 걸로 치면 엄청난 에너지를 막 북돋아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소화기관이 안 좋고 평소에 육식을 많이 하고 기름진 음식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인삼을 먹는 것도 좀 문제시 되는데 거기다 꿀까지 해가지고 우유에 버무려 가지고 갈아서 마신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매일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면 네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평상시에 그냥 밥 먹듯이 먹는 건 안 좋다. 매일마다 내가 네. 하루에 한 잔씩 꿀물 먹어야 돼.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탄수 줄이기까지 갔어요.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종류의 범위를 조금 자세히 집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깊숙이 갔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저탄고지, 그럼 탄수화물 줄였어요. 그리고 좋은 지방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좋은 지방을 먹는 것까지도 목초 사육 기버터가 좋다. 뭐 이게 100% 지방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기버터라.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탄고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간략하게 잠깐 얘기할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좀 중점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제일 정석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탄고지는 제일 첫 번째 예.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 예. 두 번째, 우리의 가장 큰 저탄수화물 중에 술이 있거든요. 그쵸. 술을 줄여야지. 네. 그 두 가지만 줄이면 저탄이 일단 시작이 돼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 좀 네. 보충을 하고 네. 싶은데 네. 생각보다 소스들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아, 맞죠. 소스요. 네. 소스들이 대부분 다 그 당분 중에서도 안 좋은 당분 덩어리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첨가제를 끊으면 그게 다 들어가요, 그죠? 첨가제를 끊어야 되잖아요. 네, 첨가제 끊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분류를 하기보다는 네. 이제 간단하게 네, 네, 일단 맞아요.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1번이고 술이 2번이냐? 술이 사실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쁜데도 2번인 이유는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요 눈 뜨자마자 먹을 수 있거든요. 밥 대신에 아, 먹을 수도 있고 그쵸. 간식으로도 먹고 심심하면 먹고 그쵸. 친구 만나면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쵸, 그쵸. 근데 술을 만약에 눈 뜨면서 마시고 밥 대신에 마시고 심심하면 큰일 마시고 나죠. 간식으로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환자죠. 그럼 뭐예요? 환자예요. 네. 그 사람은 여기에서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를 할 게 아니고 네. 저쪽으로 이제 입원을 하셔야지 되는 분이니까 그쵸.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마시게 되니까 그리고 뭐 과음을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좋다 하니까 뭐 한두 잔씩 계속 이렇게 마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네. 그것만 되면 저탄이 되고요. 고지는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을 마음껏 퍼먹으라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야지 되는 건데 고지는 이미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걸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 게 저탄고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우리가 잘 타고 있나, 지방이 잘 녹고 있나 아니다를 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케톤 수치를 측정하잖아요. 네. 그 케톤 수치는 어디에 있는 케톤을 측정하는 걸까요? 1번 네. 세포 안에 있는 거다. 2번 피에 있는 거다. 3번 피부에 있는 거다. 대사작용이니까 세포. 세포에 있다. 피. 아유. 그렇죠. 피 안에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거. 네. 예. 피에는 아무리 많이 떠돌아다녀도요. 네. 그거는 내 몸에서 쓰여지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가 고장난 사람들은 그 케톤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피에서 아무리 철철 넘친다 하더라도 케톤이 넘쳐도. 네. 그러니까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세포에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부분이 불포화 지방이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포화 지방을 좋은 불포화 지방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불포화 지방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걸로 해야죠. 제일 나쁜 불포화 지방하고 유사하게 생겨져 있는 게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을 첫 번째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산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쁜 불포화 지방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다 식용유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식용유를 내 식단에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올리브유를 먹든지 아니면 포화지방, 기버터 같은 것들을 먹든지 네. 아니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을 먹든지 아니면 식물에 좀 많이 들어있는 뭐 아보카도 뭐 오일 먹든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과일, 밀가루, 설탕, 음료수를 끊고 두 번째는 술 먹는 횟수를 줄이고 없애고 세 번째는 좋은 지방을 써라. 그렇죠. 식용유 없애고 네. 네. 올리브오일이든지 네. 좋은 지방을 써라. 저탄고지 시작하신 분들은 그것만 먼저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탄고지 이런 분은 하면 위험해요.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은 내 경우는 어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요. 네. 일단 그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네. 그럼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하면 안 좋겠죠.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들, 밤에 잠 잘 못 자고 뭐 허둥대는 사람들, 그리고 만성염증이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교감신경 자체가 굉장히 항진돼 있고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화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민감하고. 네, 소화 안 되고 잠 못 자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반응들이랑 똑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많으니까 식단을 해가지고 고치고 싶어 하지만 네. 너무 과격하게 바꿔버리면 우리 몸에서 그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먹고 사느냐 죽느냐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요요가 왜 오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비축하려고 요요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알아보는 상황들을 거. 할 네. 때는 더 천천히 네. 조심히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밤을 새서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성적을 뭐 10등을 올리겠다. 이건 내 욕심이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기말고사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쭉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고지 이런 어떤 사람, 것부터? 적당고지는 이런 사람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같은 네. 의견이세요? 거의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탄고지를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저희 식단에서의 중요한 점은 일단 골고루 어떻게 잘 먹느냐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 네. 저탄고지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아까 쭉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다가 트랜스지방이라든지 네. 안 좋은 탄수화물이 많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소스들, 그 다음에 과자, 네. 아이스크림 뭐 이런 종류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저기 마트 가보면 과자가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요. 그렇죠. 특히나 아이들 간식으로 과자, 케이크 뭐 이런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꼭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뭐 과자 안에는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지방 중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네. 바로 먹는 식용유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식단할 때마다 써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몰아낼 때 네. 그 대체할 수 있는 식단들을 실제 저는 뭐랄까 바로 실제 생활에서 응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식용유를 빼고 나서 식단을 어떻게 대체를 해서 요리법을 뭘로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좋은 지방을 써서 예를 들면 버터 같은 걸 녹여서 하겠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지방 없이 그러니까 네. 식용유 없이 그렇죠. 어떻게 네. 요즘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그런 네. 도구들도 있고요. 또 좋은 뭐 스텐으로 된 그런 조리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 거의 없이 저수분만으로도 네. 요리하는 도구들도 찜 많거든요. 요리가 좋고. 그 찜이라든지 네. 이런 요리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이렇게 올바른 식단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고, 꼭 이거를 함축적으로 저탄고지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지방을 밀어서 그런데 좀 전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좋은 지방을 적절하게 먹어서 네. 내가 그 좋은 지방을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들을 태워서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 중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이것을 급격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든 그쵸. 염증 수치가 높든 네. 스트레스 상황이 높든 해서 내가 식단을 실천했을 때 어떤 식단이라도요 실천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돼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내가 내 몸을 잘 관찰을 하면 어떤 식단을 해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와요. 그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식단의 점검을 내용을 해보는 다시 거죠. 점검을 하고 네. 내가 제대로 안 하는지를 다시 점검을 네. 하면서 그 식단의 원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식단 것 같습니다. 일지가 그러니까 어떤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이러면 식단 일지를 일단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에 아주 대한 좋죠. 반응을 쓰는 거죠. 뭐 네. 저탄고지는 신장 안 좋은 분들에게 많이 피하라는 말도 있는데 음. 뭐 그것이 신장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내가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하다 보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입에 냄새가 난다든지, 네, 네. 급격하게 피곤해진다든지,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든지 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상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인지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범위인지를 해서 이 식단들을 지방과 다들 저탄고지를 하지만 이 지방 비율이 다들 다를 거예요. 네.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탄고지를 너무 맞아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식단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인에 맞는 식단을 계속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무슨 식단을 찾아가든 네. 몸에서 자기가- 케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야 네네. 그게 그러니까. 올바른 식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성격이고 예민한 부분, 잠도 못 자는 분, 이런 교감이 너무 붕 떠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식단이 좀 더 권장할 만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네. 원장님이 얘기했던 뭐 소스까지 네. 친다면 네. 이제 그 세 가지를 네. 일단은 피하면서 피하고, 네. 탄수화물을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네, 왜냐면 그런 반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항상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포도당을 너무 제한해버리면 근육을 녹이게 돼요. 네. 예, 지금 당장은 뭐 활동도 할 수 있고 케톤 수치도 많이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이제 점점 부실하게 되면은 그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것이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또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우리 몸을 회복하는데 네. 매우 중요하게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탄수화물 너무 뭐 제로로 해가지고 나는 진짜 뭐 밤새기 해서 네. 공부를 성적을 10등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좋겠습니다. 동서 닥터스는 네이버 카페 기능의학 플러스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기능의학 플러스에 오셔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직접 하셔도 좋고요.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 나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쪽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져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아픈 부분을 한의와 또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아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의학 정보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